제가 이 다음 주제부터 뭐부터 얘기할까를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감사하게도 바로 컨텐츠를 하나 짜주셨어요. 제가 이 댓글을 보고서 댓글이 너무나도 길어서 세 줄만 읽고서 이분이 도파민이랑 테스토스테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컨텐츠로 다뤄보려고 댓글을 다 읽고 보니까 이분도 어느 정도 대충은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컨텐츠 아이디어 감사하고요. 제가 좀 이따가 나가봐야 될 일이 있어서 좀 급하게 좀 이 내용을 좀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뭔지는 저도 알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대 중반에 2살 연상인 그 여자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여자분의 적극적인 푸시로 연애를 하게 됐고 그분이랑 이제 연애하면서 신선한 충격도 되게 많이 받고 해가지고 좀 기억이 나긴 합니다. 그때 뭐 여러가지 신선한 충격들이 많긴 했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분명히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남자가 더 성욕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건강한 남성인 저는 당연히 많았지만 그 연애 한 2-3달 차 정도 됐을 때부터는 이 여자가 나보다 성욕이 더 많은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적극적이어서 특히 이제 잠 자는 시간이 부족해질 정도로 너무 적극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분이 특이한 거거나 이제 그분이 연상이어서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제 10년 전이라서 그때 이제 제 경험도 많이 부족했고 그 후에 이제 다른 여성분들도 만나보고 하면서 왜 그런지랑 이제 책 같은 것도 읽고 하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됐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욕이랑 쾌락 중독이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로 보면 남자랑 여자가 최소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성욕은 쾌락과는 아주 다른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쾌락은 그 행위를 하면서 즐거움과 약간 행복 같은 걸 느끼는 행위고 성욕은 그냥 완전히 지극히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뭐 한마디로 식욕으로 따지게 되면은 아무리 맛없는 음식만 있어도 일주일 동안 굶으면은 엄청나게 그거라도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게 식욕인데 막상 먹으면서 맛이 있진 않죠. 근데 너무나도 허기졌으니까 그 먹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한마디로 테스토스테론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만약에 도파민이 부족을 하다면 그 행위 자체가 즐겁진 않은데 본능에 이끌려서 그걸 추구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엔 도파민 중독, 그러니까 쾌락 중독이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런 쾌락 중독을 성욕이라고 표현을 하진 않아요.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 여자의 사랑은 도파민 중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여자의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남자보다 현저히 낮아서입니다. 반대로 남자의 사랑도 도파민인 건 맞지만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말하기 힘들다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근데 혹시 제가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그 단어가 순수하게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죠? 설마 이제 제 채널의 시청자층이 이제 98% 이상이 성인인데 그렇게 생각은 안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면 뭐 지금 저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누구 놀리는 거야? 놀리는 거야 이 병신 새끼야. 뭐? 이런 아무튼 19금적인 요소에 있어서도 여자의 사랑은 도파민 중독입니다. 물론 여자도 테스토스테론이 존재하고 가임기에는 성호르몬 전체가 올라가면서 테스토스테론도 증가하기 때문에 성욕이 올라가는 효과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봤자도 남자보다 많이 적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예열이 필요해요. 그 이유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자체가 미래와 관련된 호르몬이고 예상하지 못한 긍정적인 일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도파민 쾌락회로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 이래서 이제 온라인 게임 같은 것도 그런 이유로 도파민 분비된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나중에 도파민 통제회로랑 쾌락회로에 대해서 또 따로 얘기할게요. 아무튼 본 게임도 무슨 말인지 알아서 알아들으세요. 노딱 받기 싫어요. 본 게임 전에 예열을 하다 보면 여자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 남자의 스킨십이 계속해서 대담해지니까 이 뒤에는 대체 어떻게 하게 될까? 약간 이런 기대와 흥분 또 아니면 불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정들이 생길 거고 도파민은 이러한 미래와 관련된 이러한 감정들과 관련된 특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열 행위로 인해서 도파민이 서서히 분비되는 겁니다. 반대로 남자는 말 그대로 성욕, 그러니까 도파민 자체도 많은 영향을 주지만 그리고 거기다 테스토스테론 자체가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테스토스테론은 결국에는 현실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열 과정이 크게 필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댓글 주신 분이 이런 이유로 하여간 남자가 여자보다 5배 이상 성욕이 많다는 게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중독이랑 성욕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남자의 성욕은 현실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이 되게 크고 이 호르몬에 의한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결과에 가깝기 때문에 그 대상 파트너와 상황에 영향을 덜 받는 것이지만 여자의 성욕에 있어서는 도파민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중독에 의한 그 쾌락 경험, 그 경험에 의해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파트너가 어떤 파트너인가에 따라서 그리고 또 분위기 같은 거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 분위기나 파트너 이런 것들이 결국 도파민 쾌락 회로의 분비를 촉진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이게 진짜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런 이제 극단적인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뭐 그래도 이런 댓글들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이제 컨텐츠도 되고 해가지고 사실 감사한 건 맞고, 저도 이제 연애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한 대충 8번에서 9번? 그러니까 뭐 어릴 때 뭐 이것도 연애로 카운팅을 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하면 9번이고 다양한 경험들도 있는데, 뭐 그래도 제 나이가 36살인 걸 감안하면 이런 주제를 얘기하기엔 많은 경험이 절대 아니죠. 그냥 저는 제 연애 경험이랑 책이나 이런 걸로 얻은 지식들을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그냥 그 호르몬의 영향과 그걸로 인해 성공과 관련된 얘기를 주제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결국 성과 관련된 얘기가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서 미리 좀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이제 제가 하는 이제 컨텐츠를 보면은 아마 자기개발, 뭐 자기관리 이런 거랑 관련된 내용이 아마 주 내용이 될 건데, 그런 컨텐츠를 이제 들을 때쯤이면은 아, 보관소 저놈이 여자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면서 왜 이런 주제로 얘기했었는지 이제 알겠네, 뭐 이런 걸 알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속도로 보면 최소 3달은 걸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사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위험한 게, 저는 애초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 단어부터가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하게 만든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테스토스테론이 적은 양이긴 하지만 여성한테도 분명히 나오고, 그리고 그 수치는 여성끼리도 막 4-5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사바사라서 여자도 이제 남자의 성욕에 가까운 경향을 띠는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에스트로겐도 이제 남자한테서 나오는데, 심지어 이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생리주기에 따라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요동치는 경향이 있어서 간혹 가다가 여성의 에스트로겐 수치가 최하일 때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수치보다도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온 남자들도 있거든요. 애초에 의학적으로 남자 에스트로겐 정상 범위랑 여자 에스트로겐 정상 범위가 이렇게 겹쳐져요 보통. 결국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이나 우리 몸에서 적절한 양이 있을 때 좋은 기능을 하는 호르몬들인데, 이게 어느 성에 더 많이 나오냐 하는 이 통계에 따라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때문에 많이 오해하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 호르몬 다 남녀 불문하고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생물학적인 요소 때문에 이 차이가 크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컨텐츠에서 또 나오게 될 건데, 맨 위에 도파민이 있고 성호르몬들인 이제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같은 게 있고, 그 아래는 이제 생존 호르몬들이 쭉 있을 텐데, 이 3단계의 피라미드로 돼 있는 호르몬 구조랑 이를 통제하는 이제 두뇌 이성적인 알고리즘, 이 요소들이 합쳐져서 각각의 하나하나의 사람의 특성을 만드는 겁니다. 단지 통계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테스토스테론이 많고 여자가 남자보다 에스트로겐이 많을 뿐이에요. 이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생긴 이유는 예전에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진화되어 온 것이라는 것이 바로 포인트예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결국에는 도파민으로 인한 쾌락 중독과 본능적인 충동으로 인한 성욕은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성욕은 쾌락과는 다르게 충동적 본능에만 기반한 거고요. 댓글 주신 분이 말한 여성의 성욕이라는 부분은 충동이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쾌락 욕구에 가깝습니다. 성욕이 아니라 쾌락욕인 거죠. 이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은 여자들은 이해하기 힘든 얘기인데, 남자들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예를 들어서 해보자면, 성욕은 높은데 그 행위 자체가 쾌락을 주질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의 분비는 적은데, 테스토스테론의 이제 양이 폭발하는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혼자 이제 방에서 야동을 찾아보면서 이 불쾌하고 귀찮은 행위를 난 왜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이런 충동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내는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제 욕구에 비해서 도파민 분비가 부족해서 쾌락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여자들이 들을 때는 무슨 말인가 되게 이상할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욕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에 가깝고, 도파민에 의한 쾌락이라는 것은 좋아하는 것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게 여자들은 아무래도 남자에 비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럴 경험을 할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쾌락 회로의 도파민이랑 통제 회로의 도파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이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분이 자연스럽게 댓글을 이걸 달아주셔가지고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하게 됐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분도 댓글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면은 이분도 대충 어느 정도 아시는 것 같은데, 뭐 기분이 안 좋아서 저를 그냥 갈구고 싶었던 걸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저를 갈구고 싶든 뭐하든 앞으로도 이런 궁금한 내용을 얘기해서 제 컨텐츠 거리가 생각나면 고맙고, 앞으로도 이렇게 어그로가 끌리는 댓글이나 글 같은 것들을 좀 써주면은 제 채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금방 끌게요. 그러면